자, 부동산 침체가 오면 결국 분양시장에도 건설사는 먹을 게 없을 텐데, 정확히는 덜 먹을 텐데 작은 회사들은 엄두도 못 낼 테고, 신축 분양은 향후에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건설 마피아들의 논리죠. 공포 마케팅이죠. 맨날 우리 보고 공포 마케팅 한다고 하는데 저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포가 다가왔잖아요. 고금리 공포 온다. 고금리 됐죠. 그러면은 청약이 무의미해지고 뭐 3천 하던 게 1억 분양할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요. 사실은 과거에는 잘 먹었다 정도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 그때가 언제죠? 2008년 집값 폭등할 때죠. 2004년부터 그때 건설사들이 많이 먹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과식이죠, 과식.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내장에 무리가 갈 정도로, 위가 찢어질 정도로 처먹기 시작했다, 건설사들. 그래서요, 지금 공포 마케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올라간다. 근데 대한민국 인플레이션 자료를 볼게요. 25년 정도 뽑아보면은 2015년 요때부터 2020년 21년까지 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분양가는 올랐냐 안 올랐냐? 가락 시형 아파트, 이게 헬리오시티로 바뀌었죠. 2015년에 막 청약 열풍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2015년쯤 분양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분양가가 얼마였다? 7억. 발사 기준으로. 물가가 폭등한 건 2021년 하반기 2022년부터예요. 그러면은 2020년에 송파구 분양가를 보면 어때요? 송파구 분양가 볼 것도 없고, 네? 물가 상승률은 그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물가 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둔촌중공 분양가 얼마였어요? 분양 20년에 막 분양됐던 것도 막 9억 막 이렇게 9억 10억 막 이렇게 했었죠. 강동구도 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분양가는 왜 올랐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 때 그 헬리오시티도 안 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자, 북일의 힐스테이트 경실련에서 분석을 한 거였는데, 여기가 분양할 때 2,300억 원 뻥튀기 시켰다. 근데 보시면은 분양가 어느 정도예요? 전용 구위가 5억, 6억 정도 하는데도 요런 대단지에서 2,300억 정도를 뻥튀기 시켜서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래에 분양한다고 하면 얼마일까요? 물가 그렇게 오르지도 않은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원가 올라가지고 죽어난다는 건설사들은요, 소형 건설사들이 분양이 잘 안 되는 것들, 혹은 그 분양이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청으로 받아서 분양을 위에서 많이 챙겨 먹고 밑에서 별로 먹는 게 없을 때, 이런 건설사들이 힘든 거지 대형 건설사들은 어마어마하게 챙겨 먹었어요. 최근에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웠던 고덕 강일 3단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분양가는 5구가 3억 5천 이죠? 근데 굉장히 고품질로 하더라도 5구에 3억 5천이면은 고품질이면 뒤집어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비로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건설사에서 원가를 제공하지 않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거기서 더 남겨 쳐먹으려고 철근까지 빼먹고 있잖아요. 철근만 빼먹어요? 불량 레미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은 사실 3천 하던 게 1000까진 몰라도 한 1500 정도까지는 떨어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땅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매입비도 줄어들 거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청약 시장 때문에 그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2008년부터 집값이 떨어졌죠. 떨어지는 시기에 계속 공급 줄어듭니다. 특히 핵심은 전국이 아니죠. 서울의 경우는 특별히 더 심각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입주가 가장 많았죠. 근데 이때는 집값이 하락했고, 이때는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즉, 입주 물량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왜냐면요, 이거를 교묘하게 속이는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의 논리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수요 공급의 논리다.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런데 신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저런 식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속이는데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요,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가구 수를 가지고 수요를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는, 자, 1인 가구가 늘어나요. 1인 가구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청년층 1인 가구와 노년층 1인 가구. 보통 뭐 중장년층도 있긴 하지만 증가폭은 보통 청년층이랑 노년층에서 늘어납니다. 노년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별 이런 걸로 많이 늘어나고, 청년층 같은 경우는 독립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노년층은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노년층이 집이 없던 사람이 1인 가구수 늘어난다고 뭐 사별을 했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집을 더 산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청년층 1인 가구가 핵심인데, 청년층 1인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된 이유는 내 집 마련을 못해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60, 70%가 월세 살아요. 그러니까 가구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수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가구수 늘어나는 것도, 가구수가 왜 늘어나냐면요, 규제를 했기 때문에 가구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박근혜 정부 때 없던 공급 부족이 문재인 정부 때 왜 갑자기 공급 부족이 생겼느냐? 문재인 정부 때 가구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가구수가 왜 많이 늘어났어요? 규제를 했죠. 규제를 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가구 4주택이에요? 그러면은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가구인데 4인 가족이었으면은 각각 1인 가구로 나눈 다음에 집을 한 채씩 다 명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가구 1주택씩 4명이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구수 증가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된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잘못 해석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공급을 이야기를 할 때 신축 입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축 입주보다 요거는 거의 한 10%도 안 되는 비율이고, 진짜 핵심 공급은요, 매도자의 매물이에요. 이게 90% 이상이다, 사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매매 매물을 보면은 안 나올 때는 38,000 막 이렇게까지 나오다가 지금 어디까지 늘어났냐면 69,000, 곧 7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매매 매물에 대한 공급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해서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 않도록, 매물이 잠기도록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양도세로 인해서 매물이 줄어든다. 그럴 때 공급 이야기를 하면서 양도세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물론 신축 공급 감소로 인해서 이게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게 없진 않다. 있다. 근데 그 여파는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 상황의 사이클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여기서 흥행할 때 막 공급을 많이 해요? 그럼 입주가 쏟아지잖아요. 전세가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떨어질 때 영향을 주면은 또 많은 건설사들이 포기를 하게 되고, 부동산 PF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건설사 막 분양 안 돼가지고 무너지는 데도 생기고, 할인 분양하면서 근근히 버티다가 뭐 망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공급이 줄죠. 그게 다시 영향을 줘서 사이클에 영향을 줄 때는 있다, 물론. 그것도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부 영향을 준다. 하지만 저게 100%로 저것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배제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영향을 일부 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여파는 적어도 한 3년 이후쯤에 나올 거고, 3년 이후쯤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죽어서 공급보다 더 부족한 수요가 나오게 된다면 집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분양가를 너무 높여놔서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심리는 계속 죽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것 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것은 신축 입주가 아니라 투기하기 얼마나 좋아졌고 투기하기 얼마나 좋은 가격이냐, 그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들이 얼마나 몰려오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전세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부동산 연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들지 않지만, 나중에 부동산이 충분히 저점을 찍고 그때 가까워졌을 때는 다시 투기가 살아나지 않도록 전세 자금에 대해서도 DSR을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 같은 상승세는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